안녕하세요. 73세 된 박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만한 일이에요. 혹시 병뚜껑이나 김치통 뚜껑 따려고 하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한 2년 전쯤이었나.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던 때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서 간장병 뚜껑을 따려는데 갑자기 손목에 찌릿하면서 아픈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전에도 가끔 손목이 뻐근하긴 했지만 이날은 정말 달랐어요. 뚜껑을 돌리는 순간 손목에서 어깨까지 아픈 게 올라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나이 들면 그런 거야 뭐 그런 말씀만 하시고.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심각했어요. 설거지할 때도 아프고 빨래 짤 때도 아프고 심지어 수건 비틀어 짜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교사를 하다가 은퇴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 그동안 별 탈 없이 집안일 다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엔 파스 붙이고 연고 발라보고 손목 보호대도 사서 껴보고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김치통 뚜껑을 따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따져요. 힘을 주려고 하면 손목이 너무 아프고 결국 남편 보고 와달라고 불러야 했죠.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김치통 하나 못 따겠다니. 남편도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병원 가는 걸 좀 꺼려 했어요. 괜히 갔다가 큰 병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의료비도 걱정되고. 저희는 남편이 건설회사에서 37년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33년 하다가 정년퇴직했거든요. 사학연금이 한 달에 210만 원 나오고 남편은 국민연금이 95만 원 나와요. 거기다 남편이 아파트 경비를 주 3일 하셔서 80만 원 정도 더 벌어오시고.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병원비는 아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물병 뚜껑을 따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따져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병원 가야겠구나.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관절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 자가면 역질환이라고 몸에서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래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병이 생기다니. 근데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픈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약 부작용이 걱정됐는데 안 먹으면 더 심해진다고 하셔서 시작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목 뻣뻣한 게 덜하고 병뚜껑도 조금씩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약 먹은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일상생활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김치 담그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손자도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제일 기뻤던 건 손자 안아주는 거였어요. 아픈 동안에는 손자가 안아달라고 해도 못 안아줬거든요. 손목이 아파서. 그때 손자가 할머니 왜 안 안아줘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은 손자랑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요리도 해서 먹여주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약 먹으면서 부작용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위 보호하는 약도 같이 처방해 주셨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 받고 약도 처방받고 그래요. 혈액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서 약물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처음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약 먹는 게 습관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0대, 50대에도 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우회 모임에도 가끔 참석해요.
거기서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이야기하면 위로가 많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셔서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걸어요. 처음에는 손목이 아파서 팔을 흔들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팔 흔들면서 걸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관절에 좋은 스트레칭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랑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인터넷까지 찾아보냐고 자식들이 웃었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찾아봐요. 음식도 신경 써서 먹어요. 염증에 좋다는 등푸른 생선도 자주 먹고 견과류도 챙겨 먹고.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너무 짠 음식은 피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빼먹지 않는 거래요.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가고 외박할 때도 절대 빼먹지 않아요. 한 번은 깜빡하고 약을 안 먹었는데 이틀 후부터 다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병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때 계속 참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아예 못했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보면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서도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조금 아픈 걸로 병원까지 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요. 얼마 전에 이웃 할머니가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병뚜껑을 못 따겠다고, 손목이 아프다고. 저는 바로 병원 가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할머니도 싫어하셨어요.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쓰겠다고. 근데 제가 제 경험담을 자세히 얘기해 드렸더니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다행히 그분은 단순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대요. 저처럼 류마티스는 아니고.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셨어요. 만약에 제가 얘기 안 했으면 그 할머니도 계속 참고 지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고. 요즘은 젊은 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면서 손목 아픈 분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며느리도 가끔 손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병원 가보라고 해요. 나이 상관없이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 먹는 것도 익숙해졌고 정기 검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건강에 더 신경 쓰니까. 혈압약도 챙겨 먹고 당뇨 관리도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병원에서 만난 분 중에 저보다 10년 일찍 진단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 말씀이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반대로 늦게 발견해서 관절이 많이 변형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나 싶어요. 지금은 손목 아픈 게 거의 없어요. 가끔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기 전에 조금 뻣뻣한 정도? 그래도 병뚜껑 따는 건 문제 없어요. 김치도 담그고 장아찌도 담그고 손자 밥도 해주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기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고마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가끔 약국에서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예전에는 솔깃했을 텐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최고거든요. 주변에서 좋다는 민간 요법들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상어 연골이 좋다, 글루코사민이 좋다, 이런저런 얘기들.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가장 믿어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의학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검색해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관절이 변형된다, 불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처음에는 그런 걸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건 옛날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초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실제로 저처럼 1년 반 치료받고 나니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손목이 아프거나 뻣뻣하거나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권해요.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단순한 파스나 연고로 때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저는 처음에 동네 정형외과에 갔는데 거기서 류마티스 내과로 연결해 주셨어요. 혹시 동네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고 하셔도 증상이 계속되면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비가 좀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병이 진행돼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저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 이 정도로 관리되고 있지만 만약에 몇 년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리고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도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아플 때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시고 자식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고 그런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의료진과 솔직하게 소통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진단이 쉬우시대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떨 때 더 아픈지, 어떤 동작이 어려운지 이런 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부끄러워서 대충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아픈 경험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거나 뻣뻣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30분 이상 지나야 풀리거나 병뚜껑 같은 걸 따기 어렵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더더욱 그래요. 저는 이제 매일 건강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이 아프지 않으면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싶어요. 김치 담글 수 있고 설거지할 수 있고 손자 안아줄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혹시 지금 아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저처럼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아프기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게 됐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